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글씨를 쓰거나 컵에 물을 따르려는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손이 미세하게 떨려서 당황했던 경험 말이에요. 이게 그냥 긴장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 몸이 보내는 좀 더 깊은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이 손떨림, 여기에 숨겨진 아주 흥미로운 두 가지 의학적 관점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그렇죠. 그냥 뭐 글씨 하나 쓰는 건데, 컵에 물 하나 따르는 건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정말 당황스럽고 어떨 땐 좀 속상하기까지 하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흔한 증상이에요. 40세 이상이면요, 무려 100명 중에 4명꼴로 겪는다고 하니까요. 자, 그럼 이 수전증이라는 거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좋습니다. 먼저 대부분 우리가 손 떨린다 하면 떠올리는 원인들이 있죠. 현대의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는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73%.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손떨림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들의 비율이에요. 엄청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아유,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뭐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럼 병원에 가면 뭐라고 할까요? 현대신경학에서는 이 손떨림을 하나의 미스테리처럼 보고 그 단서를 바로 우리 뇌의 신경회로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원인이 정말 다양해요. 우리가 그냥 피곤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아니면 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천식약이나 항우울제 같은 특정 약물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갑상선 문제나 저혈당 같은 대사성 문제, 아니면 더 깊은 신경계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손떨림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본태성 떨림과 파킨슨병을 꼽는데요. 이 둘은 양상이 완전히 달라요. 보세요. 본태성 떨림은 컵을 들거나 글씨를 쓰는 것처럼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떨리는 거고요. 보통 양손에 다 나타납니다. 반면에 파킨슨병은요, 손을 무릎에 편안히 두고 가만히 쉬고 있을 때 떨리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보통 몸의 한쪽에서 시작해서 점점 행동이 느려지는 증상이 같이 나타나죠. 이 차이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문제가 단순히 뇌회로의 고장, 뭐 그런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 손떨림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의학의 관점인데요. 한의학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정말 뇌만의 문제일까? 아니면 몸 전체의 문제일까? 손떨림이라는 증상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 몸 전체 시스템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손떨림엔 이약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원인이 다르다고 보고 크게 3가지 체질적인 유형으로 나눠서 그 근본 원인을 찾아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은 간신허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윤활유가 바싹 마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랫동안 너무 무리하고 스트레스 받고 잠도 못 자고, 그러면 몸속의 진액, 그러니까 몸을 부드럽게 해주는 에센셜 오일 같은 게 고갈되는 거죠. 기계에 기름칠이 안 되면 삐걱거리듯이 우리 몸도 부드러움을 잃고 미세하게 떨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혈량허 유형. 이건 뭐냐면 몸의 에너지와 영양이 둘 다 바닥난 상태예요. 비유하자면 자동차에 연료도 없고 엔진 오일도 없는 거죠. 혹은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스마트폰 같아요. 근육이랑 신경에 에너지가 가질 않으니까 손끝까지 힘이 쭉 뻗질 못하고 파르르 떨리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는 담열 동풍입니다. 이건 몸 안에 불필요한 열기와 담이라고 부르는 끈적끈적한 노폐물이 쌓인 상태를 말해요. 우리 몸의 신경신호가 고속도로처럼 뻥 뚫려 있어야 하는데 이 노폐물들이 도로 곳곳에 진흙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신호 전달이 원활하게 되겠어요? 당연히 중간중간 막히고 꼬이면서 떨림 같은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렇게 3가지 원인이 다르니까 당연히 치료법도 달라야겠죠? 한의학은 바로 이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추는데요. 정말 흥미로운 건 이런 전통적인 치료법의 효과를 요즘 현대과학이 하나둘씩 밝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의학에서는 환자의 체질, 그러니까 아까 말한 3가지 유형에 맞춰서 약재를 아주 정교하게 조합합니다. 예를 들어 몸 안에서 불필요한 바람, 즉 풍이 일어서 떨리는 경우엔 그걸 잠재워주는 천마나 조구 등 같은 약재를 쓰고요. 반대로 기혈량허처럼 영양이 부족해서 떨리는 거면 백작약이나 당귀처럼 피를 보충해주는 약재를 쓰는 거죠. 그야말로
내 몸에 딱 맞는 맞춤 열쇠를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통과 현대가 만납니다. 한의학에서 수천 년간 써온 이 약재들을 현대과학이 분석해 봤더니 글쎄요, 실제로 신경세포가 손상되는 걸 막아주는, 즉 신경보호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렇게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관점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접근법은 다르지만 두 의학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정확한 진단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이게 뇌의 문제인지 아니면 몸 전체의 불균형 문제인지 또 불균형이라면 어떤 유형인지 내 떨림의 진짜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게 바로 효과적인 치료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미래의 치료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신경과 의사와 한의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환자에게 가장 좋은 길을 찾아주는 거죠. 한쪽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두 의학의 지혜를 합칠 때 비로소 가장 완벽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